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유류분 산정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많은 경우에는 이미 자녀 중 1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법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 개시 시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이 존재하므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보면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그리고 기타 증여에 유사한 것,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유언에 따라 사망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유증은 어떨까요? 사망에 따라 곧바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여 수유자가 유증의 목적물을 곧바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표에서 가항이 아니라 다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유증과 증여를 구분하고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에 우선적으로 유증재산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유증재산은 다항인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해서 상속 개시 당시에는 없어져 있는 재산이라도 그 증여가 상속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있었던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의 자녀라든지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새엄마 등에게 사망 이전에 급히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 상속인, 즉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과거에 증여를 했던 것은 상속 개시로부터 1년보다 더 이전에 행했던 것이라도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과 관련한 규정인 민법 1114조에는 분명히 증여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유류분제도의 취지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 수중재산을 상속분의 성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려는 데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존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중에 한 명만 특별히 많은 증여를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경우가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다른 형제는 그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부모님이 형제 중 1인에게 증여한 아파트 값이 그 당시에는 1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0억 원이 되었다면 그 금액을 올라간 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만약 증여를 받은 형제가 그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10억이 되는 건데 3억 원에 팔아버렸다, 이러면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논쟁이 있기도 한 상태입니다. 현금 이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항상 가액 산정의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 이외에 만약에 증여와 유사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막상 인정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련해서 판례를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 통해서 한번 예시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한테 A, B, C 4명의 아들이 있는데 A에게 2,800만원, B에게 2,400만원, C에게 2,400만원을 생전 증여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유언으로 A에게 200만원, B에게 600만원, C에게 600만원을 유증하였다면, 그리고 갑이 친구인 E에게 사망 1년 6개월 전에 1,000만원을 증여하였다면 갑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D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하나씩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항부터 보시면은 이중도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상속 개시 시에 1,4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항 부분은 1,400만 원이 됩니다. 자, 나항 부분 보시면 친구 이한테 준 돈은 1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1년이 더 된 증여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여기서 나항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항 보시면 상속인인 A, B, C에게 증여했던 부분은 기간을 묻지 않고 산입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모두 포함시키고 합산할 경우에는 7,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라항을 보시면 여기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다 더하면은 9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4분의 1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므로 1,12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25만 원이 유류분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최근에 있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산정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최근에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